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공기가 저녁 네. 공기가 굉장히 시원해졌죠. 그러니까 입추 지난주 금요일 지나고 나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더라고요. 예. 입춘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다가 제가 토요일마다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어제 입추였대. 역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 절기 이거 무시할 수 없다. 네. 예,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추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진다. 맞아요. 예. 가을이 다가오면 시장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요새 여의도에 솔솔 돌고 있던데 네. 맞아요? 그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네. 이제 한 9월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죠. 9월 예. 음력 아니고 양력으로 양력, 예. 양력이에요, 그럼 양력. 8월에는 조금 이제 8월에 좀 쉬어가는 예, 구간일 것 흐름과. 같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인 거예요? 아니면 기간 조정 플러스 가격 조정까지 염두해야 이미 되나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가격 조정 이미 받은 것 같고. 네. 기간 조정은 조금 좀 더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현선물 흐름을 보면 사실은 올리고도 싶지 않고 그렇게 또 많이 떨어뜨리고 싶지도 않고 네. 예 일정 부분 이제 본인들의 수익권 내만 들어오면 또 지수를 이제 선물을 사서 또 매수해서 이익을 실현하거든요. 지금 아랫 방향으로 지금 한마디로 매도를 좀 많이 해놨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2, 3일 지난주 한 수목금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이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이 8월에도 그럼 지속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를 봐도 우리는 미국 증시 이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물이 올랐나? 그래서 뭐 AI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 흐름이 우리나라 매물이 종목들에 있어서 네. 영향을 안 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계속 보는데 금요일에 예. 나스닥이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 메모리 종목들은 매몰 종목들은 다 빠졌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매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는. 예. 근데 국내는 메모리만 또 하락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모리 빠지면 다른 종목들이 좀 같이 흔들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좀 요 흐름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메모리가 빠져도 심지어 하이닉스가 5% 이상 빠져도 다른 종목들이 상승 종목이 뭐 300개에서 600개까지 나오는 코스피에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도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아침에 그 이제 보내드리는 메시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되게 기대감이 크잖아요.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주말 사이에도 주주환원 관련돼서 뭐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추측 기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를 하나 있죠. 분기 배당 공시를 하면서 밑에 마지막 한 줄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우리가 이제 로이터에서는 연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3분기 내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3분기 내라고 해봐야 8, 9월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보도에 따르면 추측 보도에 따르면 8월 말에 나온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트리거가 없죠. 8월 달에는 8월 27일 날 발표되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정도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와 관련된 뭔가 특별한 이벤트들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매크로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죠. 그러면 항상 시장은 뭔가에 그쪽에 집중하면 그것만 막 봐요. 다른 건 다 관심 없고. 예, 그래서 당분간은 8월 달은 조금 그래서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삼전하이닉스는 일정 비중을 홀드하시고 지금은 다른 섹터에서 열심히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또 뭐 스페이스X가 뭐 이제 호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그게 호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급반등이 나오면서 133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우주 관련주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또 그럼 이어지겠죠 추세가.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런 테마가 돈다는 거는 시장이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뭔가 먹거리가 그래도 그렇죠. 조금은 풍성해지고 있는. 예, 그렇죠. 뭐 아주 뭐 이상한 뭐 계절 테마 이런 거 말고 이제 그래도 이게 앞으로 성장성이 큰 섹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는 수익률 게임에 이미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부 여의도에 계신 올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인물들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매매도 좀 오래 하시고 개인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줄였던 것들을 가지고 벌써 이제 다른 종목 가서 플레이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기 전부터도 그게 뭐 일주일 전이었나 이주일 전이었나 제가 명확하게 기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최태원 회장님이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팔사팔하지 말아라 들고 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150만 원을 깨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담이 컸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나 그 어닝콜 이런 내용에서도 컨퍼런스 콜에서도 리스크가 낮고 약간 굉장히 시장이 기대하는 내용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주가 하락했는데 갑자기 솔리다임 IPO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한 압박감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과연 주주환원 책을 발표한다라고 하여 그게 뭐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것을 되게 까다롭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주주환원 책을 그렇죠. 대대적으로 정말 놀랍게 발표하지 않으면 어떻게 또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요새는 자꾸 이 회로가 부정적인 거에 자꾸 켜져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그쪽으로 반응을 더 민감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 항상 이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안 좋은 일 있고 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 근데 이제 투자들의 심리도 똑같죠.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괜찮다. 모건 스탠리 우리 그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안 좋게도 얘기하고 좋게도 얘기하는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은 또 오히려 우리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우리나라 시장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두 회사의 배경을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하게 빠졌다. 예,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지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에 더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뭐 밸류에이션은 내년조차 이익이 부러질 거를 이미 가이던스 대비 또 빠질 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는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더 빠지기도 사실 조금 애매한 자리까지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기준으로 PBR 우리가 이제 PER, PBR 논란이 한동안 많았는데 네. 뭐 그 논란을 차치하고 기존에 예전에 우리가 썼던 전통적인 PBR 방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내년 실적을 믿어준다라고 하면 두 회사 모두 PBR이 1.5배 밑에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던 슈퍼사이클 2017년 뭐 이럴 때 그다음에 그 전에도 여전히 슈퍼사이클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PBR 기준으로 그래도 2배에서 2.5배까지는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1.5배 밑에 있다라는 거는 지나치게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실적은 말도 안 되게 많이 버는 거죠. 그때 우리 슈퍼왕이라고 했을 때가 얼마 버는 거냐면 1년에 한 50조? 60조 버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우리 분기에 버는 정도. 네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런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내가 너무 반도체가 너무 많다. 뭐 한 80% 이상 갖고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50% 이내로 지금 장이 빠지면서 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거군요. 비중이 약간 예, 우리 리밸런싱 안 했는데 네네네. 리밸런싱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외의 자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시기보다는 조금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했던 것처럼 조금 롱텀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9월 되면 뭐 조금 분위기가 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뭐 이제 완화? 해소가 되고 오늘도 뭐 고용 미국 고용노동부인가요? 네. 예. 일을 안 하는 거였죠, 그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갭이 벌어져가지고 플러스 8만을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2만 7천인가 뭐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뭐 그런 것들 보면 그래서 여전히 고용은 생각보다 안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고용 지표를 할 때 좀 약간 허수를 많이 넣어요.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계 뭐 할 때 가중 평균 뭐 이런 거 하듯이 네네. 이제 뭔가를 조사하는데 답변이 많이 없으면 우리 여론 조사할 때도 보정치라는 걸 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하는 방식인데 이쪽도 보면 약간 보정치를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한 연간으로 또 보면은 막 수정을 해보면 말도 안 되게 바뀌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이건 그럼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예상치를 얘기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예상이라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일단 추세를 보면 등락폭은 있지만 고용이 이렇게 좋지는 않다. 그럴 월드컵 수가 있다. 특수는 잠깐 뭐 지나간 걸로 보이고 네. 9월 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또 이것 때문에 가능성이 55%까지 뭐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일단 금리만 좀 인상 기조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9월달에 가면 코스닥 관련돼서 또 우리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9월 초에.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에요? 뭐 이제 1부, 2부, 3부 뭐 승강제 할 때 그 승강제가 과연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될까요? 활성화 방향이 아니라 양극화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그래서 1부 리그에 들어간 종목들은 화려할 거고 그러니까요. 2부 리그의 일부 상위 종목들은 조금 기대를 받겠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근데 이제 그래서 그쪽으로의 일단은 그래도 시총 상위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에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겠죠. 지수는 좋아지죠. 삼전익스가 올라서 코스피가 그렇죠. 올라간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 당위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생각해 보면 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거기 편입될 기준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배제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죠. 기준만 제시되면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 테니까. 네네. 그러고 나면 9월 달엔 또 코스닥이 한번 또 불을 뿜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정책 시행은 1월인데 9월에 기준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9, 10, 11, 12는 그 종목들이 엄청나게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벌써 그거를 지금 8월부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올리기 시작을 했고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내에서도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일부 중대형주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13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 밑으로 빠졌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게 7만 원까지 어느새 올라와 있어요. 7만 원 얼마까지. 그러니까 이게 자율 반등만 해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어느 타이밍에 진입할 것이냐 조금 예민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이 되면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은 이제 부정의 뭔가 늪에 가득 빠져 있는 시장이고 우리 이제 또 국장이 또 특히나 그렇잖아요. 미국을 보면 또 다른 나라 이야기인 것 같고 9월 15일, 16일 이제 9월 FOMC란 말이죠. 이때가 뭔가 분기점이 될까 싶기도 하고요. 8월달에 뭐 잭슨홀 미팅도 있고 한데 뭐 이제 분기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빨리 좀 시장 금리 하면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전쟁도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고 국제 유가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환율은 지금 1,400원대를 깨려고 할 정도로 강한 건 아시죠? 1,407원인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미국과 이란과의 분쟁이 장기화돼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라고 하고 가정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렇죠. 미국이 사실 그 원흉의 아주 중심에 있고 제공자인데 미국은 저렇게 올라가니까 또 얼마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분통 터지겠어요. 물론 이제 투자를 미장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장이 올라가는 게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우리 장이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정확히 그게 얘기하면.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전 세계가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미국 이란과의 분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높은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뭐 4.6%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10년물이 그게 만약에 문제가 돼서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도 지금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이상의 성장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주가는 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갔다가 되돌림이 좀 나왔다는 정도지. 그러니까 조정으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추세 하락은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이 빠지지 않는 전 세계 시장의 하락은 없습니다. 경기 침체는. 근데 미국은 지금 고가를 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조정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최악의 길로 계속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좀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잘 쉬었으니까 또 되돌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최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친하게 지내는 회사가 어디죠? SK하이닉스죠. 우리가 작년에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뭐 미장이 예전에 테슬라 오르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이렇게 커플링이 됐던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오르면 무조건 같이 올라가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HBM이라는 거에 관심이 다 몰려 있었던 시기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는 SK하이닉스가 관심을 뭐 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납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지금도 거의 80% 이상은 SK하이닉스 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AI 투자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지금 엔비디아 조만간 실적 발표할 텐데 실적은 나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방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관계 업체들이 TSMC부터 시작해서 폭스콘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들도 좋아지고 있고 투자도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엔비디아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그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좋고 최근에 뜨고 있는 데가 어디죠? 브로드컴. 그다음에 TPU를 지금 28년부터는 내후년 정도부터는 외부 판매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구글이 지금 클라우드 사업으로 버는 게 한 1,300억 달러 뭐 이렇게 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TPU 팔아서 2,500억 달러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와, 훨씬 더 많이요? 네. 그게 뭐 하드웨어 기업으로 변모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데이터 센터를 그대로 통으로 팔 수 있는 형태죠. 한번 써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TPU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브로드컴이 좋아지는 거고 브로드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또 좋아질까요? 우리 그때 AI 서밋 다 까먹었는데 하루 얘기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다 써 있었는데. 예, 그때 삼성전자랑 얘기를 했죠. 네네. 2,500억 달러인가 그 5년간 장기 공급 계약인가 뭐 맺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MOI인가 뭐 맺었다고 그랬죠.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오늘 나온 기사가 삼성전자 HBM4 수율이 8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수율이 80%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이제 완벽해졌다는 얘기인데. 80% 정도는 완벽으로 평가. 예, 완벽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 꿈의 수율이라고 얘기하는데 80%를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됐는데 물론 그게 이제 출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기대, 포이 관련된 기대가 점점 커질 수 있죠. 예. 그 메모리 플러스 알파가 계속 생기네요.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는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8월 변동성이 끝나는 9월부터는 반영될 거다라고 보시는 경향이 1번이고 예, 좋은 뉴스들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FOMC 말씀드린 게 그 트리거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물론 8월 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분명히 뭔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금리의 워낙에 영향을 받았던 그 추이들을 보면서 9월에도 동결하고 뭔가 거기서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뷰를 조금이라도 꺾으면 그때가 정말 본격적인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상승이 나올까 하는 기대. 시나리오는 많이 그릴 수 있는데 이런 거죠. 9월에 만약에 금리 깜짝 인상을 한다. 네. 근데 보험적 인상이라고 얘기하면 또 시장은 또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9월 가기 전에 8월에 이미 이제 물가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강력한 코멘트가 나오면서 9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오히려 나온다. 네. 인하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매파적 동결이 아니라 비둘기파적 동결을 하면 또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쵸.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고, 그 다음에 8월 말 되면은 결국에 이제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주주환원 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이번 달 안으로 할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보면. 그러면 이번 달 안으로 그게 나오면 이게 맞물려 갈 수 있죠. 그쵸. 예, 그러면 바닥을 잡아주고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는 제가 볼 때 주주환원 책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고 뭐 매크로가 좋아지면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계속 꾸준히 이제 바텀을 올리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주가가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 빠질 때 한 6주 빠졌는데 올라갈 때는 얼마나 걸릴 것 같냐. 하반기. 네, 올라갈 때는 속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올라갈 거라는 건 다들 생각하세요. 이쯤 하면 이제 올라갈 때도 됐지. 네, 근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이게 중요하죠. 2배? 2배 빨리? 2배 더 긴 기간. 네, 한 12주 이상 봐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4월, 5월에 있었던 급등장을 한번 겪었고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까지 급락장을 한번 겪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급등 급락했으니까 더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은 있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레벨을 천천히. 올리는 주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 많이 물려 계시죠? 그렇죠. 지금 매물대가 네, 너무 매물이 많죠. 촘촘히 있어요. 매물이 많죠. 예. 그걸 다 소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가 약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상승 속도도 느리겠죠. 이게 뿜어내는 또 에너지가 그렇죠. 적으니까. 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우리가 마지막 피날레를 만들어 준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늦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이제 삼성전자 32만 원이 내일이라도 당장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보통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제 물론 다 지나고 나니까 다들 얘기하는 거지만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9,800 갔을 때 그 마지막 9,000에서 8,500에서 9,800? 진짜 빨리 갔어요. 예, 그때 빨리 갔죠. 그때 근데 재밌는 건 상승 종목 수가 60개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 그 봐야 하는 다양한 지표 중에서 그 뭐죠?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 비율 그 영어를 또 까먹었네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ADR도 아니고 예. 뭐죠? 그거를 되게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때는 거기에 막 취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8천 받고 맞아요. 9천 받고 망 가자 하면서. 근데 이미 종목들은 5월 중순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8,500 이상은 약간 좀 오버슈팅이었다. 뭐 밸류 계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 지수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제 마음에 둬야 될 연말까지 마음에 둬야 될 지수는 한 8,500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보시고 네. 그것도 공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 8,500까지의 회복은 충분히 뭐 갈 수 있겠죠. 앞으로 12주는 남아 있잖아요. 12주 네. 넘게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생각보다 여러분 여돈이 똑똑했습니다. ADR이 많네요. 우리가 SK하이닉스 ADR 얘기했는데 그 ADR 맞아요. 상승 하락 종목 비율도 ADR이 맞습니다. 생각보다 뭐 조금 알아요. 저는 예. 시청자분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 알려주셨나 봐요. 네. 지금 아무도 안 알려주시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얘기 말고 저는 최근에 로봇주도 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거 사실 봄쯤에 우리가 막 랠리를 펼쳤던 그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요거 다시 돌아온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죠. 로봇주는 어때요? 이제 로봇 행사 우리 이제 뭐 그 8월달에 가시죠? 8월에 저 로봇 행사도 가는데 네. 중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조선업조차도 지금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중국이 인력난이 생길 수 있다. 에? 중국이요? 아 젊은이들이 또 막 정부에 반대해서 해외로 나가. 조선업이나 이런 데 3D 업종에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력난을 로봇으로 바꾸려고 한다는데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에는 본인들이 워낙 노동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여전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네, 테슬라가 좀 찬물을 좀 끼얹긴 했죠. 네. 예, 뭔가 되게 빨리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옵티머스 출하가 조금 생산해 보니까 좀 안 되는 것 같아 잘. 조금 이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약속이 3분기 네, 안에 양산 뭐 3,000대까지 뭐 만든다 했는데 약간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딜레이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모멘텀이 살짝은 좀 죽어 있는 상황인데 네. 8월 중에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8월 20 며칠경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이제 로봇 모멘텀 관련돼서 또 한번 발표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학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틀라스가. 네. 학습의 진도 상황이라든지 애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나 이런 것들 알려주면 조금 시장에서 반응을 좀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지금 뭐 이제 RX 팀이라고 해서 로봇 관련돼서 이제 팀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사장님이 또 단장으로 들어가시고 팀 약간 이러면서 삼성 로봇 사업부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자 로봇 사업부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텐데 그쪽에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슈 플레이가 된다. 여전히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내가 이걸 사서 쭉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로봇주들은 사실 조금 힘들죠. 물론 그 쭉이 뭐 한 5년 10년이면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죠. 내가 이거를 이제 한 뭐 6개월 1년 사이에 뭐 하겠다라고 하면은 올 초처럼 급등했다가 또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그럴 수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로봇도 자리가 좋고요. 뭐 우주항공도 사실 자리가 좋고. 네. 예, 그래서 테슬라, 그러니까 스페이스X 때문에 올라갔던 우주항공 테마들이 다 제자리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회사들이 그 사이에 좋아졌습니다. 그럼 네. 다시 또 올라가겠죠. 밸류가 계산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봇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전히 좀 뭐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하시는 것처럼 막 비중을 엄청 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0% 이내에서 하시는 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올 초에 CES 이후에 현대차 그룹주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가 확 랠리를 펼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70만 원 돌파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반기에 한번 뭐 이 정도의 현대차 그룹은 조금 시간은 걸리는데 그런 거죠. 이제 특별하게 나올 거는 지금 없어요. 중간 중간에. 뭐 지금 8월달에 하는 8월달에 뭐 인베스터 인베스터 데이 데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뭐 행사를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이제 뭐 이벤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준비 단계죠. 새만금 이제 삽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뭔가 그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긴 한데 네. 지나치게 기대감으로 먼저 갔다가 빨리 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다시 40만 원대 내려왔기 때문에 좀 길게 보면 뭐 또 저는 연말까지는 잘하면 또 랠리가 나오면 뭐 한 7, 80만 원대도 한번 다시 가진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회사가 뭔가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좀 덜어내고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새로운 거를 갖다 붙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신성장 동력을 붙였는데 지나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요. 네이버도 그렇고 되겠어 저게 과연 돈을 그쵸? 벌겠어? 예. 그럼 오히려 돈을 네이버 보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실적이 조금 가이던스보다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이유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 정도면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GPU를 계속 사야 되잖아요. 돈을 썼죠. 그렇죠. 그런 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나왔으면 굉장히 돈을 잘 번 건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되게 갑자기 냉혹해지죠. 예. 야, 너 신사업한다는데 실적까지 꺾였어? 그럼 확 빼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조금은 까칠해졌다 사람들이. 그쵸. 지금은 네, 사실 네. 아무리 좋은 맞습니다. 꿀떡을 갖다 줘도 이 꿀 이거 맛이 이거 순도 100%가 아닌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좀 지나면 네. 가시적인 성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이버나 뭐 현대차나 지금 대형주 중에 이제 신성장 동력을 붙인 쪽은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맞아요. 그럼 아예 내가 투자를 아예 안 하면 되는데 참 저는 그게 타이밍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너도 나도 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마이너스한 계절을 보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그렇죠. 안 좋다고 그거 안 좋은 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 저도 아까 제가 부정적으로 회로 막 돌려서 이 대표님께 질문 드렸던 거 사죄드리고요. 반성하고 네. 이제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8월 시장 좀 잘 버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